예, 11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지수가 답답한데요. 답답하면서 밀리는 것보다 그래도 플러스면서 좀 답답한 게 낫죠. 네, 2780선의 흐름인데요. 시장 체크하고 섹터 이야기 또 유망한 종목들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테이버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요? 첫 번째 터닝포인트 내용 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이제 실적 시즌이죠. 코스피도 국내 기업들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 이제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피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3,000포인트 이상 보는 데 있고요. 어제도 골드만삭스가 3,100인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적이 그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김장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주식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되고 하이닉스가 30만 원 되면은 2,980이 계산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10만 원과 하이닉스 30만 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잣대가 되는데 내일 관련되는 회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주 좋은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디테일하게 어느 쪽 실적이 좋아지느냐잖아요. 대체로 어느 쪽이 좀 좋아집니까? 네.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서는 반도체가 아주 절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시가총액 1등, 2등, 3등에 대해 가지고 1, 2등은 좋은데 3등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시가총액 4등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놓고 보실 때는 대부분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하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반기 배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관점. 그리고는 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요거까지 놓고 보면은 하반기까지 우리나라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주의해야 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코스피가 과거 10년, 15년 동안 시가총액은 매년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했던 오명을 썼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대규모 IPO가 계속 진행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DN솔루션즈라든지 아니면 K뱅크 같은 게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LG에너지 솔루션처럼 큰 이슈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물타기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지수단에서 3천이 중요하냐 이것보다는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어가냐 10만 원을 넘어가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개별 종목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투자에는 이득이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의 지수단에서의 투자는 조금은 이제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님은 올해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상단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900 이제 넘어가서 3,000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는 2026년도의 반도체 시황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3,000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것인가는 2026년도에 반도체 시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공개 얘기하신 건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에 주식 공급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도 코스닥 기업은 많이 있고 IPO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여금 몇 조짜리 이런 건 그래도 좀 덜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해봤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보여주십시오. 엔비디아가 3일간의 급락, 어제 급반등하면서 다행히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건데, 김장렬 본부장님 역시나 엔비디아가 돌리니까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갑니다. 다시 그 구도인가요? 네. 일단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오늘 오르는 거 이전에 16%까지 빠졌을 때 약간의 걱정이 나왔었죠.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과거에 과거라고 해서 옛날 과거 아니고요. 작년 10월, 올해 2월,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10% 정도 하락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몇 프로요? 7%? 7%? 10%. 10%. 네. 이번에는 16%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지금 현재 10% 빠진 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더 오르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다면 결국은 과거 패턴대로 갔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점 행진으로 가면은 삼성하이닉스나 다른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10% 룰이라는 건데 우리가 먼저 주가가 빠진 16% 빠질 때 핵심이 뭐였느냐. 펀더멘털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내부자가 팔았다는 거는 원래 공표한 거고 물량도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는 빌미일 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펀더멘털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10% 15% 반등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여져서 오늘부터 내일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요 한 2, 3일 동안에 추세적으로 뭐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은 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대략 뭐 예상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고 포인트는 어떤 건데? 네, 마이크론은 뭐 실적 자체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 그 테이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이던스를 낮게 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실적의 예상을 상회합니다. 근데 매출이 한 66억, 67억 불 정도로 네. 보고 있고 EPS도 한 50센트 정도 가까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 나오면 되고요.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실적이 이제는 5월까지 실적이란 말이에요. 6, 7, 8월 여름이 비수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건데 두 가지죠.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이 HBM 캐파를 얼마나 늘리며 HBM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표명하느냐가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 삼성전자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이던스 플러스 HBM에 대한 코멘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블 작가님께 반도체 얘기. 반도체 뭐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로 대표되는 HBM의 그 기세가 삼성전자나 소재단이나 좀 여타 종목으로 확산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쏠림이 계속 돼요. 예, 반도체주 전략은요. 일단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으로 엮여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앞서 말씀해주신 그 삼성전자 벤더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D램과 낸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지난 분기 실적으로 좀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게 지난 분기에 마이크론이 적자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으나 이제 EPS 기준으로는 이제 0.26달러 적자로 예상이 됐으나 실제로는 0.42달러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는 이게 12월, 1월, 2월에 반도체 판매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거고요. 예. 이번에는 3월, 4월, 5월에 대해서 D램과 낸드가 얼마나 팔렸는가가 이번 실적 발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벤더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시면서 이번 실적에서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그리고는 D램과 낸드에 대한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삼성전자 밴드 투자자한테는 제일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하이닉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지금 본인들의 HBM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은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된 그런 하이닉스 벤더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오히려 마이크론도 HBM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네.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장비를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이크론이 더 자신 있게 증설을 발표한다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는 조금 약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D램과 낸드가 예상보다 좋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삼성전자 벤더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의 실적 전망치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2분기 실적 혹은 올해 연말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HBM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가 생각보다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가이던스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마이크론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는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과거에 이제 지난주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대만에 화재가 있었다. 마이크론 공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급 차질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IR에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D램과 낸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보시고 그리고는 HBM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색안경은 캐파 투자, 증설 투자를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치를 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핵심적으로 보시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은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 좋은 쪽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예,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리비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간에서 더 올라가지고 60%가 올랐어요. 미국 가격 제한 폭이 없으니까 하루에 60% 올랐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사실은 그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데 투자했다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돈 다 빼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폭스바겐이 다시 돈을 넣겠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이고 전기차 시장, 우리로서는 관련해서 또 2차 전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본부장님? 제가 기사는 봤는데요. 폭스바겐이 원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첫 번째, 새로운 게 아니고 이맘때 투자를 계획했는지, 그다음에 투자 규모가 원래 계획했다면 얼마나 바뀐 건지가 중요해요. 그거가 아니더라도 물론 주가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왜 주가 많이 완전히 좀 거의 뭐 저사상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40% 반등해봤자 쭉 보시면은 이게 추세가 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리비안이 살아났다는 측면은 좋은 거죠. 다 돌아가서 그럼 폭스바겐이 왜 투자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했을까? 좋게 보면은 전망이 좋아졌다. 그렇죠? 나쁘게 보면은 리비안하고 폭스바겐에서 저가 모델이나 뭐 나온다면은 문제가 되는데 리비안이 특별히 저가 모델은 아니니까 전망이 갑자기 좋아진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뭐 신제품이 뭐 여름에 뭐 3만 몇천 불짜리 나온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최근까지 판매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해서 원래 계획보다 한 20% 이상 그 가이던스를 낮춰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LG 엔솔도 주가 빠진 이유도 그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어떤 배경에서 그만큼 했는지를 좀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는 2차 전지한테 다이렉트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텐데 그런 해석은 아직은 보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가 그죠? 일단은 리비안이 주가를 하루 강하게 끌어올렸지만 좀 해석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2차 맞습니다. 전지도 뭐 이것 때문에 이 뉴스가 2차 전지를 확 끌어올릴 만한 땔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서 손절을 할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그걸 자꾸 보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2분기 실적은 국내 대부분의 그 양극재가 모은 간에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8월까지는 또는 GM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우리 이제 네. 폭스바겐 하는 리비안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걔네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조정되고 그 다음에 코멘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가가 말해주는 거죠. 그 리비안 얘기가 어떤 전기차 업체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변화가 있는 거고 그게 업계 전체로 확산된다면 2차 전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죠? 2차 전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이고요.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만 일부 종목들만 또 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리비안 얘기했고요. 시간이 테슬라 1분만 얘기해주세요. 테슬라는 어떻게 요즘 뭐 좀 기회가 있습니까? 주가 많이 하락해서 아니면 여전히 테슬라도 좀 밑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좀 헤매고 있습니까? 네.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예. 쪽으로 의미 있게 가는 시그널이 금방 나오긴 어렵습니다. 8월 8일 날 그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사이버 트럭인가 뭔가 나오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게 8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멘텀은 그쯤에서 미리 앞당긴다 하면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맞아요. 테슬라 8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쪽에서의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강할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안 얘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결국은 뭐 2차 전지 쪽입니다. 그쪽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다음 주제 볼게요. 네 번째는요. 예. 다시 올라서는 게임주 관심을 가질 때인가 가진다면 어떤 기업을 볼 것인가 테이버님께 여쭤볼 텐데요. 그러게요. 게이버가 그렇게 핫한 건 아니에요. 핫한 건 아닌데 보면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거죠. 크래프톤은 괜찮고 NC소프트는 오늘도 6% 하락인데 기업을 좀 분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얘기되는 건 대부 시스템스 이런 거죠. 게임주 시각 어떠세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 시스터즈가 아침부터 좀 시세를 좀 크게 내고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세론을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데브시스터즈는 이게 1, 2월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신작 게임이 나온 이 게임에 대해서 1, 2월부터 이게 베타 테스트가 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요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봐야 이게 게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게임을 즐길 때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 이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물건이다 잘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적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했었고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로 과거에 성공했던 데브가 이번에도 똑같이 쿠키런 IP를 이용해가지고 신작 게임을 냈는데 성적이 좋다. 이러면 또 기대가 될 만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항상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글로벌 게임사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주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게임사나 유럽에 있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PSR 5배 정도. 요 정도가 어찌 보면은 게임사에 대한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사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네, PSR 기준, 매출 기준으로 매출의 5배를 적정 시가총액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매출 대비로 시가총액이 5배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2배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상황 놓고 보시면은 업사이드가 더 있냐라고 하면은 글로벌 상황에서 글로벌 어느 정도 평균 밸류에이션 기준까지는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작이 나온다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또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데브시스터즈가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세론으로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건 다행이지만 실적이 나오면은 이게 또 게임이라는 특성상 게임은 출시 첫 달이 실적이 좋고 그 다음 달부터는 실적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지금은 연초부터 있었던 그런 주목받았던 그런 이슈가 좀 이게 어느 정도 발산이 됐구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거다. 그리고는 하반기에 신작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오늘 또 주목해볼 오후장 종목 보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 지난주에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차트를 보이시면 일주일 동안 주간 흐름이 꽤 좋았습니다.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현대차 좀 묵직한 걸 가져왔습니다. 네. 어저께 그 모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것이 공감이 많이 돼서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현대차는 새로운 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는 추세가 어느 분기점에서 있는데 이번에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목표 주가 40만 원을 상향시켰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밸류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PBR이 한 1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PBR 1배 간다는 것이 단순히 이익이 팍팍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자사주 매입 속각시키고 이런 것들 흐름이 꾸준히 일어나기 때문에 ROE가 한 12%, 13%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올해 내년 사이에 또는 2년 사이에 뭐 10%, 15% 이렇게 빠지는 예측은 별로 없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약간 플러스면은 EPS는 분명히 플러스거든요. 증가를. 그러면 BBR로 1배 정도 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리포트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동 주식수가 많이 줄었어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주식수가 점점 좀 줄는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20% 이하, 10% 중반대, 후반대로 내려온 상태인데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다는 그 예측, 원래 하기로 하는 계획들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좀 기간을 넓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투자분들이 뭐 세론 뉴스 아니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이익이 금방 안 꺾인다. ROE에서 10% 이상 받는다. 그럼 PBI 결국 1배를 향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아마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앞자리야 뭐 금방 바뀔 수 있죠. 지금 28만 원, 9만 원인데 33자로 바뀌는 건 그죠. 근데 한 40만 원 목표가 나왔고 지금 BPS가 작년 기준 35만 원, 러프하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직진한 38만 원이니까 1배 준다면 그죠? 35만 원 언저리까지 시간 가면 40만 원이 가는 거죠. 본다는 거잖아요. 네. 현대차를 묵직하게 볼 기업으로 말씀하셨고요. 네. 테이버님은 지난주에 조선주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을 얘기하셨는데 와 15% 이상 상승률. 조선주 가운데서 현대미포조선이 아주 제일 탄력적으로 갔습니다. 네, 성과들이 좋았고요. 오늘
시간상 관심주 바로 가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연관지어 가지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8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이평선 기준으로도 60일 이평선 위에서 지금 조금 뭐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노이즈는 나오고 있으나 뭐 큰 하락이 없는 이유는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램과 낸드라고 하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돈은 잘 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떤 기업입니까? 어떤 주식입니까? 라고 하면은 반도체 주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목을 좀 하시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해서 보시면서 디램과 낸드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86,600원인데요. 1차적으로 그런 모멘텀을 받고 뭐 장기적으로는 차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어느 정도 가격대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4월 초에 이렇게 랠리가 나왔던 부분도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8만 원 중후반대, 8만 6천 원이라는 저 라인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8만 원 중후반대 정도까지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번 실적 발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오늘 시장 전략 관심 종목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경제 유튜버 테이버 작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